안녕하세요. 영동고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네, 제가 지금 수업하다가 바로 올라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 그 영동고에서 이제 수학 시험이 어떻게 좀 출제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좀 대비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 소개 잠깐 이렇고 넘어가서 이제 영동고에서 시험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영동고가 1학년 때는 객관식 18개, 단답형 4개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중간고사가 이제 도형해방정식이랑 집합단원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요. 영동고는 준킬러 문제를 조금 힘을 줘서 내요. 준킬러 문제에. 근데 이게 도형 단원으로 들어오면 조금 더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예방 정식 단원은 특히 준킬러에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서 이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도형 예방 정식이랑 집합이 이제 시험 범위였는데 준킬러 문제가 되게 많았고 킬러 문제는 거의 없었고 준킬러 문제를 양을 많이 늘려서 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별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준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들이랑 풀지 못하는 아이들이 실력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끗 차이인데 한 끗 차이로 다 푸는 애들이 있고 한 끗 차이로 다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도형인 단원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단원은 특히 준킬러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해주는 좀 그게 필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가 집합에서 한두 문제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다 준킬러 문제에서 변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준킬러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다 없다 이걸로 가면 안 되고 얼만큼 빨리 맞췄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킬러 문제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려가지고 한두 문제 풀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죠.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좀 최대한 많은 준킬러 문제를 시간 내에 맞춰야 되는 거. 그게 좀 많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랑 집합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좀 어렵게 내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도형의 방정식 자체는 이게 도형 자체가 좀 어려워요. 도형 자체가 어려워서 도형 단원에서 격차가 좀 많이 나요. 좀 특히 2등급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2등급 상위권이랑 2등급 중위권 아이들도 좀 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도형 자체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을 위주로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특히 그런데 문제를 딱 접해 보면은 이거를 식으로 가야 될지 그래프로 해석해야 될지 좀 많이 애들이 고민을 하는데 특히 그래프로 좀 해석하는 문제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문제들, 거기에서 좀 변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위주로 많이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합 같은 경우도 이제 킬러도 나오고, 그다음에 준킬러도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케이스 분류해서 좀 푸는 문제들, 우리 경우의 수처럼 이건지 저건지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문제들,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집합은 좀 개념 자체가 많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단원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단원인데 해석했더니 그냥 공수원에서 배웠던 이차 함수 문제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은 좀 다른 단원도 좀 잘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랑 같이 집합이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좀 엮어가지고 도형의 방정식 문제로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로 변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스타일을 좀 보면 영동고는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교재 변형 그 연계율이 되게 많죠. 최소 60%는 좀 연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60%는 나오고 더 많이 나올 90%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부교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교재 연계율이 좀 더 높아집니다. 지금 부교재가 올림포스 고난도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계율은 지금 60% 이상은 작년 기준이고 더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많으면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을 내는데 이게 이제 좀 상위권 변별하는 용으로 좀 모의고사 변형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영동고는 특히 그런 게 아무 문제나 다 바꿔서 내진 않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 중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도 다른 학교에서도 이미 많이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좀 많이 변형해서 내요. 그래서 다른 학교 문제들 쭉 풀어보면서 어떤 모의고사가 좀 많이 변형돼서 나왔는지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막 조건을 변형하거나 이러진 않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숫자 변형 정도, 그러니까 조건만 약간 바꾸는 정도기 때문에 그 문제들만 좀 많이 골라서 풀어보셔도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고는 딱 두 가지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재 변형 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근데 모의고사 중에서도 많이 빈출되었었던 모의고사 변형 문제 딱 두 가지만 잡아주면 그 영동고에서 한두 문제 킬러로 나온 것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위주로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보시면 이런 거는 좀 막상 딱 풀다 보면은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어려운 준킬러 정도 난이도인데 그냥 도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들. 식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림 가지고 풀고 막 이런 거 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그리고 집합 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여서 뭐 하나 두 개 차이로 틀리기 딱 좋은 문제 이런 문제로 좀 내고요. 준킬러 문제예요. 얘는 킬러 문제로 나온 건데 모양 자체는 집합인데 그냥 2차 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2차 함수 킬러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스타일의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연습을 갖다 시키냐면 요런 거는 이제 작년 시험인데 부규제 변형 문제예요. 부규제 변형은 반드시 좀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를 시험지를 쭉 풀다 보면은 부규제 변형이 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걸 체감을 좀 잘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가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 대비시키면서 저도 부교재 많이 풀어보는데 제가 시간 재고 풀어도 부교재가 이렇게 많이 변형될 것 같지 않은데라는 느낌을 받긴 해요. 그건 시간 안에 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네다섯 문제 정도는 부교재에서 봤네 싶은 문제들이 그 짧은 순간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문제 빨리빨리 캐치해서 시간 단축하는 용도로 부교재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숫자 변형을 다 해서 다 연습을 시킵니다. 보통 무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두 문제씩 숫자 변형을 다 해가지고 다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무교재도 한번 풀고 무교재 변형 문제로 두 번 더 풀고 해서 최소 3회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제가 정규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조건 변형. 그러니까 부교재가 이제 보통 숫자 변형만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들은 조건 변형도 나오거든요. 조건 변형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문제 정도씩 변형해가지고 다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조건을 보자마자 봤던 조건이네 조금 달라졌네를 바로 캐치해서 좀 풀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교재는 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고요. 단순히 부교재만 푸는 것보다도 변형 문제를 좀 연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 변형을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모의고사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영동고는 모의고사 변형이 뭐가 변형돼서 나올지가 되게 맞추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막 갖다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내던 것들, 빈출되어 왔던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연습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충분히 연습해서 좀 연습한 거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좀 잘 맞출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난이도가 중킬러 이상, 킬러 이상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규반에서 어떻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지, 연습을 시키는지 일단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동고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기존에 있던 부교재를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숫자만 변형해서 나왔는지, 조건까지 변형해서 나왔는지, 조건을 변형했으면 어떻게 조건을 변형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교재를 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또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 고난도 난이도는 어디 단원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본 교재에서. 그리고 이제 부교재가 올림포스 고난도인데 워낙 연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걸 연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많이 시킵니다. 이게 이제 본 교재를 원래 풀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숫자 변형 문제를 두 개씩 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변형 문제도 하나씩 줘서 4회독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최소 4회독은 할 수 있도록 제가 연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 풀고 변형 문제 두 번 풀고 조건 변형까지 해가지고 총 4회독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것도 모의고사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는지,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분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반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교재에서는 영동고, 그다음에 부교재, 모의고사 빈출 유형 이런 것들을 다 연습시키고요. 워크북에서는 이제 나머지 문제들,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올림포스 권한도 나머지 문제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이런 거 다 연습시키고요. 그다음에 워크북 두 번째 워크북에서는 모의고사 고난도 변형 문제들, 그래서 다시 한 번씩 여기서 풀었던 걸 다시 한 번씩 복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 부교재를 변형해서 문제를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실전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전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도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모의고사 만드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이들에게 양질의 문제들을 주려고 하루 종일 문제 변형하고 문제 만들고 모의고사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한테 좀 반응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교재에서 부교재 연습하고 변형 문제 연습하고 여기서 실전 테스트로 진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이런 순서대로 정규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규반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복수 프린트인데 복수 프린트는 특히 부교재를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틀린 문제들은 본인이 다시 풀어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는 거 보면은 보통 이제 계산 실수에서 틀렸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계산 실수에서 틀린 문제도 다시 풀려보면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계산 실수에서 똑같이 틀려요. 그런 것들 반드시 잡아야겠죠. 그거 잡을 때 복수 프린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서 다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학생이 어느 부분 잘했고 어느 부분 못했는지 피드백 제가 항상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도 항상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이 원래 수업이 5시에 시작입니다. 5시부터 9시까지가 수업이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의무 클리닉이어서 전원이 참석해서 본인 숙제한 것 중에서 해결 안 된 부분 다시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 다시 문제 더 뽑아서 주면은 다시 연습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수요일에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제가 6시부터 수업인데 그 전에 3시간 정도 의무 클리닉을 해서 이때는 이제 시험 점수가 좀 미달인 친구들 숙제가 좀 잘 안 된 친구들 반드시 참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 클리닉 시간 2타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의무 클리닉은 전부 다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클리닉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순간 후기는 이제 제가 모의고사는 되게 공유를 드려서 문제 변형하고 제작하고 만들어서 풀리고 있는데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풀어보고 거기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그 반응도 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다녔던 영동고 학생인데 모의고사 좀 많이 풀어봤더니 대수학 통해서 이번에 다 만점 받았다, 이번 시험에서 만점 받았다 이런 이렇게 연락도 좀 몇 번 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공을 들여서 이제 풀리는 거기 때문에 연습해 보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 여기 뒤에 브로셔에 좀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